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한국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 순위를 강타했다. LA의 소피 공연장을 4일 내내 매진시킨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의 인기는 영화, 음악, 화장품,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한국 문화 부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극도로 빈곤했던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세계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보며 느끼는 반응들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 산업은 전 세계의 주류 문화를 변화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류의 인기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고, 그렇게 한국 문화를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 세기가 지나도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일본 기자는 한국인들은 기존과는 다른 의욕적인 작품을 만들어왔다며 토대에 있는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요. 더불어 스폰서의 입맛에 맞는 드라마만을 만드는 일본과는 한국 작품들은 기획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일본 드라마 시장에서 일본 작품들은 전멸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나마 미국의 드라마가 일본에 진출해 간간히 일본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정도였죠. 하지만 2002년 일본 드라마 시장에는 혁신적인 작품 하나가 등장했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바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였습니다. 이후 한국 드라마는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일본인들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사실 겨울연가가 인기를 얻던 시절에는 일본의 모든 연령대가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아줌마 팬이라고 불리던 중년의 여성들에게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부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K-팝의 인기와 함께 한국 케이블 드라마가 일본을 강타한 것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수많은 작품들이 일본을 강타했고,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오징어 게임, 지옥과 같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작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화 산업에 있어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기자의 분석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조차 한국 드라마의 위상에 극찬을 안기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 일본인은 지난 몇 년간 한국 드라마의 진화는 엄청난 것 같아요. 한때 일본에서 방송된 겨울연가는 데이트했고 일본인이 한국 드라마를 아는 계기가 되었지만 지금의 한국 드라마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도달하고 있다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글을 남겼고, 해당 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한 평론가는 혐한 기사가 자주 실리던 데일리 신초라는 일본 매체에 오징어 게임으로 본 일본 TV 드라마가 안 되는 이유, 문제는 돈과 시간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며 자국 드라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평론가는 먼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들을 극찬하며 한국 작품들은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발상과 상상력, 스피디한 전개, 다음 편으로 이어지는 마무리, 배우들의 매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굳이 일본 드라마를 안 보더라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최상의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맛볼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영상 산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오로지 예산과 시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작품을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해당 평론가는 그렇게 주장하는 일본인들을 향해 일본 영상 산업의 문제는 돈과 시간이 아니라 설정과 표현에 있어서 TV적인 제약과 형식을 강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일본 드라마에선 기본적으로 연기력도 없는 대형 기획사 배우들이 가득 평가받으며 계속 작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솔직하게 그려낸 한국의 작품에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각본가나 배우, 우수한 인재들이 TV라는 굴레를 벗어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한계를 벗어난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TV 규제에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역시 나날이 성장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을 보고 마냥 부러워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여전히 기업들에 의해 작품성은 버리고 수익만을 위해 그럭저럭 돌아가는 작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 그만큼 지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혐한 기사가 가득하던 언론에 실린 칼럼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을 인정하며 일본의 부패를 꼬집고 있는 해당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반응 역시 그동안이랑은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의 드라마는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대형 연예 사무소, 오구치 스폰서, 그리고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TV국, 재능 있는 제작가가 있어도 재능을 꽃피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런 부정이 없는 한국의 드라마에 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물론 일부 일본인들 중에 아직까지도 자신들에게도 한국이랑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이 아무리 노력해도 영화 드라마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기사와 칼럼에 달린 일본인들의 다양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우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엔 개성이 없는 양산형 배우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이 카메라 수준이다. 배우만을 눈에 띄게 하려고 한 카메라의 움직임 뿐이기에 일본의 어떤 드라마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캐스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연기가 출중한 배우라면 경력에 상관없이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그저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만을 섭외한다. 문제는 그 연예인들이 연기를 잘한다면 좋겠지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을 들어가고 있어. 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스케줄과 이미지 따위 신경 쓰지 않는 한국의 진짜 배우들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지. 한국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 드라마는 같은 배우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나와도 또 저 배우야? 라고 생각하고 TV를 끄게 됩니다. 한국 배우들의 경우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거나 데뷔 전이나 후에도 수업을 빠뜨리지 않고 제작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죠. 하지만 일본에선 데뷔만 하면 될 뿐이고 작품성 역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일본에서만 잘 팔리면 된다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만이 남아있죠. TV라는 제약 속에 갇힌 일본의 컨텐츠 산업은 한국처럼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이 뚫어놓은 시장이라도 따라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중국 드라마나 대만 드라마보다 열등하다. 불행히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싼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일본이 아닐까 싶어. 그냥 일본 연예인과 한국 연예인 수준 차이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일본의 아이돌을 응원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그들의 무대를 보면 솔직히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 시장에서까지 이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세계의 흐름을 빨리 캐치했다는 점 때문이죠. 내수 시장이라는 늪에 빠진 일본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을 보았습니다만 설정에 무리가 많았고 일본 배우들의 연기가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어 도중에 보는 것을 그만둘 정도였죠. 반대로 일본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한국의 드라마는 수준이 높아 일부러 찾아볼 정도입니다. 일본엔 더 이상 좋은 각본가가 없습니다. 예전엔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다고 느꼈지만 최근엔 일본의 드라마를 보고 감동한 적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격차를 느끼는 것은 화질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들은 모두 선명한 고화질이라 눈이 편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드라마들은 모두 화질이 하얗고 깊이가 없어 영상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언론에 올라온 한국과 일본의 문화산업 격차에 대한 일본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